맥가이버와 더불어서 이 오프닝이 엄청난 개런티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대 마하 2까지 날아간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종사 2명이 있다고 했는데 로얄 과학 교제사였구나.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와 멋지다.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이런 모델이 있네요. 추억이네요 추억. 오락실에 들어가면 이 게임을 키트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안녕하세요. 추억을 소환하는 20세기 소년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최고의 슈퍼 헬기 드라마 에어울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에어울프가 왜 울프가 붙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헬기의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늑대가 하울링을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인트로에서도 그 소리가 쫙 나오잖아요. 야, 이 오프닝을 절대 잊을 수가 없죠. 맥가이버와 더불어서 이 오프닝이 참 강렬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로 손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장면만 보면 온몸에 소름이 그냥 확 돋습니다. 당시 아이들에게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순간이었죠. 자, 이 에어울프는 1984년 미국에서 방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MBC에서 출동 에어울프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 딱 써있죠. MBC 인기 TV 영화. 주인공은 스트링펠로우 호크. 국내에서는 그냥 호크 형사로 불렸죠.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인공의 형이 실종을 했는데 이 호크 형사가 CIA와 계약을 맺고 사건들과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을 찾는 조건으로 이 첨단 전투 헬기를 몰고 다니는 설정인데요.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에어울프를 타고 적군을 물리치는 화려한 전투씬과 여러가지 얽히고 설킨 음모와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에어울프의 스펙, 그러니까 다양한 전투씬 그리고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드라마였죠. 그런데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 게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결국에는 형을 찾게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형을 못 찾았다면 주인공이 에어울프를 계속 타고 다녔을지. 제가 찾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이 주인공이 시즌4에서 하차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배우의 몸값이 상승을 해서 엄청난 개런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과 지저분한 사생활로 인해서 이혼도 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음주운전 사고도 나고 결말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계가 참 무서운 게 너무 빠르게 스타덤에 오르면 내려오는 것도 정말 빠르게 주저앉는다는,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로 끝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빨리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구독자가 늘어가는 거, 이게 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어울프는 원래 이 모델의 헬리콥터를 개조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멋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색상 배열을 한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그 돌고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나이키 신발 중에서 돌핀 운동화, 이 디자인과도 매칭이 되는 것 같고, 이 헬기는 방탄 능력은 기본이고 가장 핵심은 터보를 누르면 헬기로는 불가능한 마하 속도로 주파가 가능한데 최대 마하 2까지 날아간다는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상상만으로는 참 멋진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고성능 레이저 센서로 건물을 투시하는 기능도 있고, 적군의 레이더를 피해가는 기능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무기는 적군의 미사일을 교란하는 플레어라든지 기관포,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스펙들이 지금은 모두 뭐 별거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스펙을 한참 오버한 뻥튀기긴 했죠. 그래야 대중들이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그 스펙에 환장을.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모델 출동 에어울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좋아요를 깜빡하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전면 박스 아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 에어울프 폰트거든요. 굉장히 레트로하고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왼쪽에 보면 출동 에어울프 레이더 모양을 한 디자인과 빠르게 날아가는 듯한 효과를 내줬고요. 10억 달러의 괴물 에어울프 탄생, 48대1 모델 킷, 제조사는 아이디어 과학. 야, 사이드면에 비행 장면도 멋있네요. 그 동굴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장면. 가격은 5,000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도 3,000원이었겠죠? 이 측면에는 제가 좋아하는 설정, 스토리,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강력한 스펙들. 자,
자, 이 가격에 비해서 안에 있는 구성품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 먼저 몸체로 보이는 런너. 야, 그래도 사이즈가 제법 크네요. 길이가 20cm 정도 되어 보이긴 합니다. 프로펠러까지 달아서 완성을 하면 만족감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사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다른 러너는 프로펠러 하나, 그리고 뒷면에는 클리어 파츠. 이게 런너 사이즈 때문에 만들고 나서 크기는 괜찮겠지만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조립을 하면서 재미는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인가? 전사지인가? 고전프라에서 자주 보던 본드 하나, 그리고 설명서 한 장. 아, 그림체가 이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복사 잉크가 모자랐었나? 약간 도트 스타일의 디자인을 일부러 의도한 것 같은데요. 이 기법을 뭐라고 하던데, 이 하단에도 에어울프에 대한 스토리와 함께 오른쪽에는 탐지기, 미사일, 기관총, 컴퓨터, 최첨단이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하네요. 에어울프의 부품도 아까 런너를 볼 때 부품들이 굉장히 조그맣고 얇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본드로 잘 붙여야 되겠죠. 계기판 조립, 랜딩 기어 조립. 안에 조종석을 조립하면 꽤나 멋져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메인 로터 조립, 클리어 파트 조립, 전체 마지막 완성하는 장면. 이렇게 매뉴얼 보는 거는 언제나 봐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페인팅 가이드, 군데군데 디테일하게 한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사지 붙이는 곳. 자, 이렇게 친절한 설명서까지. 아이디어 과학에서 출시했던 에어울프를 살펴봤습니다. 이 구성품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다른 걸 보여드릴 게 있나 싶어서 창고에 있는 박스들을 약간 마이너한 프라모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아실 분들은 아시는 그 로보트 기억나시나요? 이 로보트의 그림을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짝퉁 박스 아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 오리지널 박스 아트는 실사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했다면 그래도 이 녀석은 에어울프가 전투하는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리콥터만 보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로봇으로 변신한 모습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타이틀은 크라크, 에어베이스, 클라크도 아니고 크라크. 누가 이런 이름을 짓는 건지 참 미스테리하네요. 자, 그리고 저로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로얄 과학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빠르게 검색을 해봤더니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과거 프라모델 완구류를 생산했던 한국의 업체로 크라크나 변신 제트카 로보트. 변신 제트카 로보트.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야, 이게 로얄 과학 교지사였구나. 저는 이 로고 자체도 너무 생소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모르는 로보트지만 크라크 에어베이스라는 헬기가 로보트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500원. 자, 이런 저렴한 프라모델은 대부분 이렇게 뒷면에 조립 설명도를 인쇄를 해놓죠. 설명서 한 장도 다 돈이거든요. 전체 조립하는 모습. 이게 왼팔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 시절이라면 100원짜리부터 200원, 300원, 500원짜리는 대부분 조립을 했거든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그냥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 로봇 완성 모습입니다. 500원이면 다른 걸 사지 굳이 이렇게 멋이 없는 로봇을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런너 색상이 이게 뭡니까? 밀리터리이기 때문에 국방색이 어울리긴 하는데 또 반대쪽에는 빨간색. 뭔가 조합이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거를 조립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헬기는 그나마 봐줄만 한데 로봇으로 변신한 모습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런너를 조립을 해서 뭔가 로봇 비스무리하게 변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면에서는 나름 매력이 있다고 봐야죠. 옛날에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이런 프라모델 자체가 점점 귀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헬기도 아니고 로봇으로 변신을 한다 그 자체가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얘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프라모델을 자꾸 꺼내면 자꾸 가슴속에 스멀스멀 피어나는 게 어차피 이걸 조립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완성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신세계약금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었죠. 와, 멋지다. 제가 프라모델을 이렇게 수집을 해도 결국 조립을 안 하고 또 도색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멋진 완성품을 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베이에서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세월이 흘러도 에어울프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진짜 많네요. 응? 이 국산 제품은 뭐지?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이런 모델이 있네요. 야, 이거 참 귀한 녀석인데 우리나라에서 출시했던 짝퉁 제품을 인도네시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하긴 우리도 다른 나라 제품들을 많이 수집을 하니까. 자, 기억나시죠? 종이 접기로 만든 에어울프. 야, 이걸 저도 어렸을 때 접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건 정말 추억이네요, 추억. 어릴 때 제가 종이 접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걸 까먹고 있었다니. 아, 지금 제가 색종이가 하나 있었으면 만들어보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에어울프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 저의 채널에서 간간히 언급했었던 바로 이 게임이 아닐까요? 그림체도 그렇고 이 사운드 8비트 사운드 옛날에 오락실에서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게임 자체로는 너무 단순했지만 그 당시에 에어울프 드라마가 워낙 히트를 했기 때문에 오락실에 들어가면 이 게임을 꼭 한 번씩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 맘에로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이 버전의 게임도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횡으로 이동하는 게임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의 스타일인데요. 당연히 게임도 업그레이드 됐고 무기도 다양하게 많아졌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게임보다 앞에 보여드렸던 전작 버전이 저에게는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왜 우리는 이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당연히 에어울프가 멋지기도 했었고 전투 씬이라든지 첨단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조종사라는 로망,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반 조종사가 아니고 이렇게 멋진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조종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탑건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80년 이전에는 냉전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겪은 분단 국가의 현실이라든지 그런 전쟁에 대한 피해로 가난한 시절을 몸소 겪으면서 자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가슴속 어딘가 하늘 높이 날고 싶은 로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상상력이 말도 못할 정도로 극에 달했던 어릴 때였으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에어울프랑 키트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친구들끼리 그런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었고, 로보캅이 키트를 타고 다니면 진짜 멋있겠다.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만들어서 놀던 시절이 지금도 너무 그립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어울프 프라모델을 소개하면서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릴 때 추억들을 소소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는 과거에 이런 드라마가 우리의 꿈과 로망, 그리고 문방구의 그 유리창, 쇼윈도를 바라보던 소년의 추억들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에어울프는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해준 추억이다. 나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20세기 소년과 함께 여러분들의 추억은 쭉 계속됩니다.